오늘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 토대로 해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까지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마감 분석 5 시간이고요. 자, 오늘도 MTN 김종효 연구위원, MTN 힌트 정재훈 전문가의 도움 말씀 또 챙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분석 5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분석할 종목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난 후 우리의 시각은 이쪽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동안의 조정이 오너 리스크 때문이었을까라는 초점에서요. 물론 삼성전자의 경우는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이걸 빌미 삼아서 조정에 나선 것뿐이다라는 시각도 적지 않았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한숨을 돌린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에 이 전자와 물산 주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두 분의 시각 궁금합니다. 200초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최악 국면은 돌파했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기존의 시각을 크게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삼성물산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삼성물산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이게 좀 지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던 그런 최근의 이슈였는데요. 우선 삼성전자, 삼성물산은 좀 별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먼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업황 자체가 원체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최근에 뭐 실적에 대한 전망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차익 관점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그런 부분들로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 이 부분들이 좀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벌어졌던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막상 이제 시간이 좀 당초 좀 많이 걸릴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물산보다는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건설업황 자체가 크게 아직까지는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개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하반기에 갈수록 국내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도 삼성물산은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삼성물산은 관망이고 삼성전자는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는 포인트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뭐 동일한 시각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나쁜 얘기를 드린 적이 없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이재용 부회장이 없다고 삼성전자가 안 좋아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너십이 없다고 삼성전자가 무너진다면 삼성전자는 지금의 시가총액, 그다음에 글로벌 경쟁력 이런 게 의미 없는 회사가 되는 거죠. CEO 한 명 없다고 회사가 흔들리는 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재용 회장이 구속됐다고 하더라도 오늘 조정을 받았다면 오히려 매수 의견을 말씀드렸을 거였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것을 피해갔기 때문에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죄는 아닙니다. 뭐 재판 결과는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뭐 소나기는 피했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눈치를 계속 봐야 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다음 정부에서 어떠한 법안, 어떠한 압박 요인이 나올 수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올해 내에는 완벽하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고 준비했었던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흐름이 지연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고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이 오너들이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이 실제 법의 그 압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재벌 구조가 개혁되는 게 더 조금 좋은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은 그림이 아니었나.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되는 체제로 가는 것이 장기적인 그림에서 조금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온 만큼 삼성물산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리스트에서는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에 대한 시각을 함께 챙겨봤는데요. 역시 둘은 좀 떼어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전히 삼성전자는 굳건하고 계속해서 뭐 조정시 매수 관점을 이 시간을 통해서도 보여드린 바 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주가가 또 치고 올라갑니다. 삼성물산은 또 다른 시각에서의 이 말씀을 좀 챙겨주셨는데 참고되시길 바랄게요. 마감 분석 5 두 번째 종목 또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또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NC소프트와 CJ ENM을 한번 묶어봤습니다. 모바일 게임입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이 그야말로 뭐 대박을 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폰의 그 앱스토어 기준으로 봤을 때요. 매출 순위 1위가 이 리니지2로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제 출시된 지 한 달이 정도가 된 이런 게임인데 이 정도의 매출은 뭐 어마어마하다라는 뭐 분석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CJ ENM의 자회사 넷마블 게임즈의 리니지 2이고요. NC소프트는 원작에 대한 어떤 로열티를 가져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두 업체 모두 주가가 방방 뜹니다. 어떤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두 분께 200초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전문가님은 게임을 하시나요? 한 2년 전쯤엔 했었는데 최근에는 섰다 뭐 이런 모바일 게임 그걸 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런 RPG 게임, 특히 이 리니지 시리즈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했었었죠. 뭐 디아블로라는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했었었는데요. 네. 그 이후로는 좀 이게 조작하는 게 좀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네, 저는 아예 뭐 게임 자체를 해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이 리니지와 같은 RPG 게임의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이렇게 모바일 게임 쪽에서 여전히 매력을 느끼면서 장기 롱런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과거에는 PC 게임을 위주로 진행을 했다라면 지금은 이제 모바일 시대로 좀 접어들었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했을 때도 간간히 모바일 게임에 접속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좀 더 길게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CJ ENM과 NC소프트가 상승을 하는 이유도 이 모바일 게임 부분들에 있어서의 매출이 증가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날 런칭을 했었는데 첫날 매출이 약 80억 가까이 매출을 좀 보였었고요. 14일 만에 천억 원을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러한 매출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이나 중국 같은 그런 기업, 나라들에서도 매출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는 거는 일단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이러한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네, 리니지 페인이 과거에도 많았죠. 그래서 이게 모바일로 옮겨오면서 당연히 그런 페인들에게 기존에는 이제 PC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게임을 모바일에 살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모바일에 들어가는 램의 그 기본 용량이 인박스당 뭐 6기가, 8기가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기기로 과거만큼의 그 비슷한 퍼포먼스를, 그러니까 물론 화면이 작으니까 다르긴 하겠지만 PC에서 느꼈던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4G 정도에서 또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그 리니지 덕후들이 이쪽에서 활약하면서 모바일 게임의 이 히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임의 이제 지적재산권을 사간 넷마블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넷마블 상당 기대감을 안고 있는 CJ ENM의 강세, 그다음에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NC소프트의 동시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상승을 놓고 보게 되면 이건 모두 넷마블 게임즈의 상승을 염두에 둔 전반적인 주가의 상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관점에서 리스크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그럼 리니지가 꺾이면 이들 종목도 꺾이는 거네요. 리니지 하나에 목매달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점, 왜냐하면 비슷한 경쟁 게임은 앞으로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리 리니지가 덕후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비슷한 게임들의 계속적인 약진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첫 번째 리스크고요. 두 번째 리스크, 이 넷마블이 상장하게 되면 이 두 종목이 왜 올라가야 됩니까? 넷마블 쪽으로 매기가 몰릴 텐데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리스크를 고려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매수 관점, 보유 관점이지만 이걸 장기로 이어나가기엔 어렵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모두 크게 올라서고 있긴 한데요. 올라서고 있는 이유를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찾아봐야 될 시점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넷마블 상장 앞둔 그런 효과에 대한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볼 법하고요. 자, 마감 분석 5 다음 종목 열어보도록 합니다. 이번에는요. 세 번째로 SK머티리얼즈. 이거는 정재훈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역시 반도체인가요? 뭐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한 3% 넘게 올라서고 있는 모습 나타납니다. 뭐 반도체 대장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가운데서 뭐 소재 장비 업체들의 몇몇 주가도 이제 들썩거리기 시작한 건데요. 어떻게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신규 매수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팁을 좀 전해주세요. 100초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SK머티리얼즈가 3.3%대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재 쪽과 장비 쪽의 주가 흐름들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단적으로 반도체 장비주들이나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의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장비 투자는 지속될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들 업종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SK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올해부터는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이미 좀 선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라든가 LCD 이쪽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플랜트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절감이나 이런 부분도 나눌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달 동안에 박스권역의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올해의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6년 대비해서 17년 정도에 보게 된다면 매출 기조로 따져보게 된다면 약 30%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20% 이상 성장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 놓고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은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국내뿐만 아니라 최근에 중국 쪽에서 반도체를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좀 충분하다라고 좀 놓고 봤을 때 지금 자리대에서는 충분히 보유 감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되 목표가는 20만 원 정도를 보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K머티리얼즈 오늘 시장에서 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관점으로 이 종목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시각도 챙겨봅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마감 분석 5 다음 종목은요. 포스코입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는 좀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보인다니까요. 철강 대표 업체이죠. 포스코 오늘 장에서도 3% 넘는 상승으로 진행됩니다. 자회사에 대한 실적 기대감, 또 뭐 중국의 구조조정 관련한 기대감, 뭐 원재료 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등해서 그동안 뭐 많이 불거졌었던 내용 또 부각되면서 다시금 또 주목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어떤 시각 유지하면 좋을까요? 김종효 연구위원님 살펴주십시오. 100초 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한 3년째죠. 똑같은 이슈, 똑같은 뉴스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구조조정 한다. 안 하죠? 그리고 또 구조조정 한다. 안 했죠? 이번에는 진짜 할까? 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가가 싸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싸기 때문에 오른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실적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YOY로 봤을 때 뭐 4분기 1분기 실적의 개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하자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늘 굉장히 강했죠. 최근에 며칠간 보지 못했던 지난 1월 11일 정도였나요? 그 정도에 아주 강하게 외국인 매수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 위에 오늘도 지금 창구 기준으로 한 20만 주 이상의 유입이니까 뭐 굉장히 강한 매수의 유입입니다. 이런 매수가 유입되는 시기 때마다 무슨 이슈가 있습니까? 트럼프와 관련된 이슈가 있거든요. 결국 이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관련된 종목의 랠리를 얼마만큼 보일 수 있을지 또 외국인들의 이런 강력 매수가 연일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종합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중국 얘기는 못 믿을 얘기니까 저는 아예 차치하고요. 그다음에 주목해 볼 것은 외국인 수급의 연속성을 저는 핵심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고점에 대한 돌파, 아주 강력한 상승, 거래 대폭 증가 이런 것들이 없다면 추가 매수보다는 정고점 부근에서의 차익 실현이 좀 더 현실적인 전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에 대한 시각 그동안 많이 챙겨드리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 해봤습니다. 자, 마감 분석 5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비치로셀을 넣어봤습니다. 2주 신고가 경신을 다시 한번 시도하고 있는 비치로셀입니다. 사상 최대의 실적?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도 다른 전문가들을 통해서 추천한다라는 얘기를 듣곤 했는데요. 정재훈 전문가님의 시각 궁금합니다. 실적 좋다라는 얘기 속에서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떤 시각이십니까? 100초 드리겠습니다. 예, 5.3% 상승을 좀 하고 있고 금일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실적이 좋아질 거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일
큰 폭의 좀 상승을 진행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주가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비추로셀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1차 전지에 대한 매출 부분들이 상당히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물량 또한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비추로셀에 대한 전지를 원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3일경에 일단 수주도 한 건 있었고요. 거기에 추가적인 수주까지도 예상을 한다라는 그런 기사거리도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가 있겠으나 단기적으로 주가의 수준은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우선 뭐 15,000원은 충분히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면 17,000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최근에 작년 11월경부터 주로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 외국인 쪽입니다. 약 70만 주 정도 매도를 해 놓으면서 상승을 이끌어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시작이 되게 된다면 차익 관점에서 보시는 전략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는 비추천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의 수익률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데 수급의 변화 여부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토대로 해서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동시호가 마감 구간으로 시장 들어갔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주호 앵커와 함께 정리하고 오시죠. 네, 오늘 장 마감까지 약 2분 30초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파란불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의 지수 움직임부터 살펴보면요. 자, 오늘 장 출발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이 장 출발과 함께 크게 내려갔죠. 상승 탄력이 크게 줄어들면서 현재 마감 예상 체결 가격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70선을 이탈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지키면서 장을 마감하게 될 것인가 끝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도 오늘 장 출발은 좋았지만 출발과 함께 이 상승 탄력이 줄어들더니 지금 마감 동시호가 부근에서는 낙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625선의 마감 예상 체결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자,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은 이 외국인의 매수, 기관의 매도가 나타났는데 코스피 시장의 상승 탄력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기관의 매도가 크게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5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된 측면도 있었고 반면에 외국인 쪽에서는 5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되긴 했었지만 이 매수 물량이 900억 원대에 그치면서 기관의 매도 물량보다 훨씬 더 적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났었죠. 자, 어제 하루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선 것을 제외하면 외국인들은 1월 6일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거고 기관 쪽에서는 더 길게 16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물량을 보더라도 기관의 매도 물량이 160억 원, 외국인의 매도 물량도 약 173억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반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1%대의 상승, 반면에 현대차와 한국전력이 약 1% 안팎의 하락으로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요. 셀트리온이 하락하는 반면에 CJ ENM의 급등으로 오늘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기업들도 상승으로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효과 부분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 시간 빠르죠? 1월하고도 벌써 19일입니다. 한 주는 벌써 마무리되는 구간으로 접어들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시장은 크게 변화하지 않은 채 지수 자체는요, 좀 마무리가 오늘 또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에 대한 총평 한 말씀 듣고 마감 지수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할게요. 정전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일단 최근 들어서 좀 관망세가 좀 짙어진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번 주에 트럼프의 취임식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죠. 취임식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뭐 어떠한 발언을 하고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를 좀 지켜보자라는 부분들인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산업재 섹터들에 있어서의 순환매가 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뭐 뜨거운 감자였었죠. 삼성전자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철강 업종 이런 전방 산업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순환 상승을 좀 이어갔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내수 쪽에 있는 그 섹터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여전히 뭐 산업재 쪽 섹터로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거래소 시장이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또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보다는 거래소 시장이 좀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고 코스닥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이 좀 좋을 수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압축을 해서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마감 지수 점검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들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칩니다. 오늘은 또 10원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지수 한번 볼까요? 코스피가 2072로 마무리가 됐군요. 전 거래일 어제보다 2포인트의 상승이고요. 0.11% 상승으로 마감이 됩니다. 코스닥 지수는 626선, 0.1%의 하락, 여전히 힘이 없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철강금속이나 IT는 강세, 증권과 보험, 건설업종은 약세,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계속 함께하면서 마감 질문 있어요를 이어갈게요. 시장 분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